자, 마감 30분 전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TSMC 영업이익률을 제친 SK하이닉스입니다.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으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먼저 집에가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죠. 어제 하이닉스가 조금이라도 먼저 가족들에게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2025년 작년 한 해에만 반도체 하나로만 종합전자,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전사의 영업이익을 넘어선 하이닉스. 특히 작년 4분기엔 대만 TSMC의 분기 영업이익률까지 앞서며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58%를 찍었는데요. 올해는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 60% 이상의 영업이익률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란 또 HBM4 물량 자신감까지 피력을 합니다. 1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까지 결정, 발행 주식 2%, 2.1% 합산 12조 원이 넘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도 여기에다 더해지니 어제 내놓은 시티그룹의 하이닉스 목표가 140만 원, 또 SK증권의 목표가 150만 원 파격 전망이 더 이상 꿈의 일은 아닐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의 하이닉스 매도에도 그 물량 개인이 또 받아내주며 88만 4천 원을 장중에 터치했습니다. 포인트 2, 국내 증시가 연일 하락이니 거래대금과 투자자 예탁금 연일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에 오늘 증권주가 또 급등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87조 원을 기록했던 투자 예탁금 27일 기준 100조 원을 돌파했고요. 거래대금 역시 사상 첫 1000조 원 돌파. 전월 대비 52% 이렇게 빠르게 급증을 하는 에너지를 보여주니 증권주에 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권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될까요? 리테일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 자사주 비중 높은 증권사, 아니면 ETF 거래대금 폭증 수혜 누릴 수 있는 증권사, 그것도 아니면 스페이스 X 상장 수혜 받을 수 있는 증권사, 갖고만 있어도 돈 되는 배당주 측면에서도 매력도 높은 종목, 오늘 이 시간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3, 수급과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는 강세장에선 내일보다 오늘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 이기는 전략도 아닐까요? 아니면 그래도 급등장에서 조정은 나온다. 또 한 번 있을 조정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시점에선 현명할까요?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스피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중장기 상승 흐름 여전히 유효하니 그 코스피의 조정 국면도 그렇게 깊거나 아니면은 길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 주가의 흐름을 보고 삼성전자는 쉬어가고 하이닉스는 오르고 현대차가 슈팅하는 오늘의 전반적인 그림을 보고 우리는 포트 전략 어떻게 또 재정비해 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오전장을 뒤로하고 마감 직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 잡으면서 오늘은 5,252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는데요. 오늘의 주역은 뭐니 해도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진행 중에 있죠. 투자 비중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또 파이가 커지면서 20% 넘는 투자를 약속하면서 현재 이 시각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의 약진 속에 주가는 1% 넘는 상승을 기록 5,226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SK하이닉스, SK스퀘어, 지주사 SK, 여기에다가 고려아연까지 개별 이슈가 유효한 쪽에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에코프로 그룹주, 여기에다가 일부 바이오 플랫폼 종목들의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또 한 번의 급등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로 또 에코프로가 시총 3위로 올라오는 하루 속 주가는 2.3% 급등 1,160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개장과 동시에 터치했던 1,167포인트를 상회하면서 마감할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섹터 순환매 속에 오늘도 좀 대형주 중심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1,16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팔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외치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매도 물량 거세져 1조 6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이 물량을 오늘 또 개인이 오롯이 받아내주며 1조 5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파는 건 하이닉스고요. 개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입니다. 기관은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1조 8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외치고 있습니다. 파이널 콜을 통해 오늘장을 또 빈틈없이 정리해보죠. 목요일 이 시간은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인천지점 원상준 차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또 특징 섹터 종목 점검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약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총 상위주라고 해서 다 오르는 장은 아닙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쉬어가고 있고 알테오젠이 쉬어가면서도 코스닥 3위로 내려왔고 그 반면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시총 순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코스닥 시총 1위로 재탈한,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 정말 슈퍼 호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늘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 개인이 또 받아내주며 주가 상승 탄력 오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88만 원 선도 돌파해주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장 상승 종목이 되겠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모습 속에서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신사업에 이제 투자 비중 파일을 조금 더 확대하고 공격적으로 신사업 성장을 키우겠다라는 컨퍼런스 콜 내용을 확인하면서 주가 강하게 또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어제 장 마감 직전에는 또 ASML의 호실적을 보면서 관련되어 있는 EUV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사이즈가 큰 리노공업, 원익 IPS, 테크윙, 테스 같은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특히 미용 쪽의 순환매가 활발하게 도네요.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같은 전통의 강자들, 대장주들도 강세, 제테마 같은 보톡스 쪽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전 쪽에도 수급의 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오늘 한전 기술 강했고요. BHI까지 동반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오전장의 설제임은 SK하이닉스, 에코프로 BM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88만 원을 돌파한 하이닉스, 또 코스닥 시총 1위로 등극한 에코프로 BM.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하이닉스가 또 발표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기대치 모두 웃돌았고요. 영업이익률은 TSMC까지 제쳤죠. HBM4에 대한 고객사 선호도가 높다라는 자신감까지 피력하면서 삼성전자보다 우리가 잘해요를 넌지시 또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미국 증시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은 미국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강한 힘을 보여주곤 있지만 이렇게 내일 좀 조정이 나오겠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했으니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겠구나, 1월 말 2월 초 이때가 나오면은 담아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2차 전지에 좀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그 하이닉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그 투자 포인트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삼전닉스로 대표되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나 올라왔음에도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되는 반면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 2위에 등극을 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정당화를 시키면서 계속 그 가격을 올려가면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솔직히 그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냐, 로봇들도 결국 다 배터리 쓸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고, 당장 대량 양산되는 옵티머스의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LFP가 아닌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원계 4680 원통형 배터리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 이 또한 배터리 종목들 호재가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을 생산하는 배터리 용량의 비례가 됩니다. 비례가 되는데 과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기차에 쓰이는 80기가와트시, 80kW시, 100kW시에 육박하는 그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줄어든 셀업체들의 매출 공백, 이거를 메꿔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이 테슬라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이제 3kWh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2.6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은 배터리 기술이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이 되면서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배터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셀업체들 다 마진을 끌어올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만 두고 생각을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 업체들이 성장이 안 나오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소재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냥 쫙 올라가는 거는 이게 업황이 좋아가지고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으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밀려 들어오는 ETF 자금들, 그리고 그 ETF들의 대량 바스켓 매수, 그리고 또 쇼 플레이어들의 손절성, 쇼 커버링 물량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코스닥 ETF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창구 수급을 중심으로 잡히는데, 이 수급의 성격이 시중은행에서 요즘 세일즈하고 있는 ETF 신탁 자금들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지금 일주일 조금 안 된 기간 동안 8조 내외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참고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갈 때 코스피 지수가 당시 저점 대비해가지고 2배 정도가 튀어 올라갑니다. 튀어 올라가는 구간에서 은행권에서 판 ETF 신탁 자금이 2020년도에 5조 5천억, 2021년도에 17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것들, 이 정도 은행에서 팔았었구나,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으로의 그 상당한 강력한 수급 유인은 현재 진행형인 건 사실이지만, 저 ETF 수급들이 천년만년 영원히 뭐 들어올 수는 없을 만큼 늘 시장 동향, 그리고 ETF 수급 동향 주시하시면서 언제든지 코스닥 시장 같은 게 빠져나올 준비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거래소 삼전닉스로 대표가 되는 IT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경쟁사들과의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봐도 비싸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소 반도체 대형주들 중심으로 플레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참고로 뭐 2026년도 올해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대략 5.5배, 뭐 마이크론이 9.1배, 샌디스크가 한 25배 정도 합니다. 뭐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가파르게 급등한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글로벌 기업 대비 저평가에 있다, 여전히 싸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신 가운데,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 또 현대차가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슈팅을 받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시즌 때 이거 지금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단에서 예상치보다 살짝 삐끗하면은 되려 세론 나오는 거 아니야? 지난주까지 너무 급등했으니까 라는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오늘 이를 비웃듯 아주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어요.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그러면은 IT와 같이 이 전차 군단, 자동차까지 동반해서 계속해서 저평가라는 인식 속에 주가 급등할 수 있을까요? 급등 뭐 10% 언더로 올라가는 거가 이제 급등이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자동차 종목도 조금 눌려 있다가 컨퍼런스 콜 진행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트리거는 그 R&D 투자라고 하죠. R&D 투자가 뭐 전년 대비 해가지고 21%나 증가를 시키겠다. 뭐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 이런 것들에서 이제 크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미국 관세 이슈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나름 자기네들이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현대차 기준으로 조금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이슈가 조금 안 붙어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 하루가 멀다고 매일 나오고 있는 이 매도가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후장으로 넘어가 보죠. 오후장에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자 되려 로봇주, 삼성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삼천당제약의 약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양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삼천당제약. 여기에다가 코오롱 티슈진까지 오늘은 아웃퍼폼하면서 에이벨바이오, 알테오젠보다 상대적으로 좀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뎠던 두 종목의 약진 특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증권주가 강합니다.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지금 빠르게 늘어나는 예탁대금에 또 지금 거래대금이 뜨겁게 증가하니 지금 증권주들 강한 시세에 오늘 또 분출해주고 있고요. 통신장비, 우주항공 쪽 묶어서 신성장 이제 동력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서진시스템, RFHRC 같은 종목들도 반등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IPO 모멘텀이 있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동반강세, 스피어 같은 사이즈가 다소 작은 우주항공 종목들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5장에서의 질문,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향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기관에 1조 5천억 넘는, 1조 8천억이 벌써 넘는 코스닥 매수, 코스피 5천을 놓친 개인분들은 이번 코스닥에서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다. 열정을 다해 러브콜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정책과 수급의 힘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2026년의 K증시인데요. 자, 오늘 코스닥 시총 1위로 에코프로 BM이 등극을 했고 2차 전지주의 반격까지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되지. 이에 따라서 반대 수혜급부 쪽으로 삼천당 제약 코오롱티슈진도 후한 점수 받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도 삼성의 뒷배를 지금 실감케 하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지수 ETF 투자해도 안 늦어요, 반종민 소장님? 지금 지수 ETF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투심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은 있다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코스닥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좀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리스크가 결국은 실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좀 신뢰가 좀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아직까지 이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셔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 이상 일시적인 테마로서 좀 세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그 나머지에 조정받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폭도 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수에 대한 투심이나 이런 분위기는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이제 세 가지 종목들을 좀 살펴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 휴머노이드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저 아까 확인해 보니까 퍼가 한 6,85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고평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굉장히 세게 가고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제일 좀 이벤트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주사제를 경구제로 바꿔주는 플랫폼 등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스케줄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효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롱티슈진의 경우에는 인보사 사법 리스크 일부 해소, 그리고 지금은 또 인보사와 관련된 내용들의 탑라인 결과가 7월에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무난하게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있고 이 세 종목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기존 보유자 영역으로 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위주로만 좀 가져가시고 나머지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처를 좀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지수 투자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연출되고 있으니까 이쪽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 위주로 좀 편성이 되는 흐름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의 ETF 기준으로 좀 살펴보되 만약에 이 ETF가 아니고 나는 개별 종목으로 하겠어라고 한다면 150 위주의 종목을 선별하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코스닥 그 150 관련된 ETF들이 좀 계속 좀 그 상승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 이쪽에 자금은 계속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은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심리가 굉장히 좀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150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하게 된다 한다면 파마 리서치와 리노공업을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영업이익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리스크가 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파마 리서치와 리노공업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는 리주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서유럽 파트너사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매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보다는 지금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MOU를 체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파마 리서치가 그 광동 바이오 메디컬과 그 MOU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MOU를 통해서 앞으로 좀 확대되는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연출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위주로 봤을 때는 파마 리서치도 괜찮고,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검사용 그 소켓과 관련된 그 부품 관련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이 그 소켓 관련된 테스트 소켓이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쪽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로봇이나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SK하이닉스나 TSMC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면은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안에서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미용 쪽엔 선파마 리서치 그리고 소켓 모멘텀 살아있는 리노공업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시 22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이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5% 급등하면서 1162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현대차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장 마감 전에 한 1% 상승 마감 예상됐었으나 상승폭이 동시호가 상황에서 많이 축소되면서 0.2% 상승에 그치며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여쭤봤으니요. 로봇 쪽에 레인보 로보틱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반종민 소장님의 레인보 로보틱스 관련된 견해를 들어봤는데 원상준 차장님의 견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많이 비싸다고 보십니까? 로봇주들 특히 레인보 로보틱스.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어떤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야 이 관점으로 지금 코스닥 쪽은 아예 보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수급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이제 섹터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로봇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겠죠.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분야 쪽에서는 원래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예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그 휴머노이드 하시던 분들이 차려서 나오는 회사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만큼 뭐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현대차가 그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뉴스를 양산을 하게 되면은 삼성은 뭐 하고 있는데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 뭐 질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뉴스 아마 올해 내내 관련 뉴스 이제 잊을만 하면 양산이 되고 계속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홀드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레인보 로보틱스 홀딩 관점, 워낙 수급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주고 있는 강세장이다 보니 수급의 힘을 믿어보자. 레인보 로보틱스 아무리 좀 고평가라고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다가가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증권주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도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고 증권주 대부분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배당 시즌 오고요. 관련해서 이제 실적 발표들 속속이 쏟아질 것 같은데 증권 기업들, 뭐 증권사들은 너무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증권주 안에서도 좀 지켜보시는 종목 있나요? 먼저 이제 증권주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브로커러지 매매나 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봤을 때도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권주의 경우에는 매력도가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뭐 키움증권이든 삼성증권이든 다 괜찮다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크게 모멘텀을 부각받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만큼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벤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오늘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IPO에 대해서 6월에 뭐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미래에셋증권이 그 결국 이제 스페이스 X에 이 과거에 투자를 했던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주주 환원 정책, 배당 매력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스페이스 X에 따른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탄력도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탑픽은 미래에셋증권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에셋 증권, 증권주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반종민 소장님은 코스닥 150 뭐 지수 ETF 투자 가능하고 현 시점에서도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접근할 거면 파마 리서치 그리고 리노공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안에서 좀 개별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우리 원상준 차장님이 제시해 주신다면요. 저는 클래시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파마 리서치보다요? 아니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브라질 향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이제 퀀텀 점프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내에서 2026년도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그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불확실성이 적다라는 컨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닥 150 시총 상위주 한 이게 20위권 안쪽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대략적으로 코스닥 지금 이게 15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내에서는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코스닥 150을 사긴 사야 되는데 뭐 도저히 나 이거 밸류에이션 때문에 못 사겠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기관 액티브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이런 어느 정도 숫자가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클래시스 또 선별해 주셨습니다. 미용 쪽도 살아야 지수가 살죠. 네,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모두 집중해보자라는 두 분의 의견, 좀 교집합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알테오젠의 향방 궁금합니다. 반종민 소장님. 워낙 뭐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가는 반등폭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알테오젠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이전 상장 돼야지 좀 뭔가 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해서 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슈가 한번 이렇게 좀 있어서 신뢰가 좀 한번 틀어지게 된다 한다면 주가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전 상장을 했을 거면은 사실 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스피에 대해서 정책 활성화든 여러 가지 탄력도가 붙었을 때 그러면 이게 패시브 자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연출이 되며 그걸 통해서 이제 같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그 이전 상장을 만약에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전을 해버리게 된다 한다면은 코스피에서 불 붙을 때 그때는 또 소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으로에 대한 뭐 그 임상보다는 결국은 이제 뭐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면서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달 들어서 마찬가지로 주가 20% 넘게 급등했던 포스코 홀딩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너무 영업이익이 부진하게 나왔어요. 오늘 주가도 지금 하락 마감 예상되는데 손절이라도 하고 지금 에너지가 쏠리는 반도체라든지 뭐 코스닥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일까요? 철강주 쪽 섹터 같은 경우에 이쪽은 지금 업황 뭐 아직 이거 뭐 바닥이다라고 이제 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올라가는 거는 뭐 다른 이제 뭐 2차 전지 쪽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져 가지고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쪽 섹터가 이제 거래소 이제 시가총액 높은 것들 올라가니까 이것도 가겠지라는 컨셉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가급적이면은 반도체 내에서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대장은 반도체다. 반도체의 에너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변동성 큰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우리 시장 쉽게 힘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장중에는 양지수 모두 하락 전환을 했지만 상승으로 돌려세웠죠. 오늘장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끄는 코스피, 기관이 끄는 코스닥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선 개인이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에 나섰고요.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오늘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관세 관련 노이즈에 우리 시장 장중에 하락 방향으로 출렁였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국회 무역 합의 승인 전에는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는데요. 관세 불안을 딛고 양시장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일중 통해 자세히 보시죠. 코스피 일정부터 보시면 장중에는 2% 가까이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반등에 나섰는데요. 오후장 내내 상승폭을 더 키웠고요.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0.98% 상승하면서 5,220선 넘기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정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을 딛고 올라왔죠. 장중에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코스닥도 바로 치고 올라오죠. 상승풀 다시 펴내면서 무려 2.7% 상승 1,16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강했던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섹터 4가지 정리해 보시죠. 오늘은 실적을 발표한 실적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이렇게 두 기업 모두 역대 최대,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 약 20조 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의 같은 기간보다 약 209%나 상승한 수치인데요.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중에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호실적의 비결은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의 확대, 그리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반도체 사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HBM4 양산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실적 보시죠. SK하이닉스는 4분기 영업이익 약 19조 1,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의 같은 기간보다 약 137% 늘었는데요. SK하이닉스도 연간, 분기 모두 역대 최고치 경신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사상 최초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라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뿐만 아니라 서버향 일반 메모리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HBM4 역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후에 발표된 현대차 실적도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익은 약 1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전년의 같은 기간보다 약 40%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건 미국 관세의 영향이 컸는데요. 미 행정부가 작년 10월까지 7개월 동안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적용했죠. 여기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판매 인센티브가 증가한 점도 부담이 됐고요. 현대차는 4분기에 25% 관세율을 적용된 재고가 판매되면서 선제적 대응에도 관세율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상승한 섹터 첫 번째 섹터 보시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투톱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를 두고 경쟁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HBM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소부장주의 실적에도 이러한 수요가 반영될 것이다라는 증권사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주 안에서도 HBM 관련주 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관련주 주가 보시면 한미반도체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11% 상승, 제너셈과 테크윙, STI도 일제히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소부장주 단에도 일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주에는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6월에 기업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스페이스X가 약 1조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전에 언급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조달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으로 관련주 전반 들썩였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그 안에서도 강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동반 상승했고요. 28.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세트레가이와 스피어도 10% 넘는 상승대로 마감했네요.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원전입니다. 최근 국내외 원전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았죠.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확정을 지었고요.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선임을 완료하면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불어넣었습니다. AI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이 됐죠. 원전 건설 부지 선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 속에서 원전주 전반에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원전주 주가 견조했습니다. 대표적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견조하게 상승을 했고요. BHI는 8.6% 상승, 대한전선과 태광, 에너토크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시장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끌고 갑니다. 약 1조 6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코스닥에선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매수에 나섰죠. 약 2조 넘게 매수를 하면서 2조 400억 원가량 매수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제 5,200선을 넘어선 코스피, 그리고 하락을 2%대 양봉으로 올려 세운 코스닥, 양지수의 저력이 대단했죠. 꺾이지 않는 K증시였는데요.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죠. 목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다시 한번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네요. 장중 흐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환율은 1,429원에 출발했습니다. 어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엔화 환율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장 초반에 환율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달러 약세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서 환율은 하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베센트의 약달러 경계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슈에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영향에 이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엔화의 강세도 오늘 나타나고 있어서 원화가 오늘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은 1420원대 중반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고용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 경기의 견조함을 반영할 경우에 이 달러 약세가 주춤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